안녕하세요. 익명의 도시입니다. 도시와 문명 시리즈의 세 번째 영상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의 아테네를 생각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학창시절에 배웠던 세계사 수업에서 서양 문명에 있어 기원이 되는 것이 그리스 로마 문명이고 그 시작에 해당하는 것이 아테네를 중심으로 하는 그리스의 도시국가들이라는 점, 그리고 그리스에서 오늘날의 직접 민주주의가 번성했다는 것 정도가 떠오릅니다. 이 영상 시리즈에서 아테네가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테네가 최초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서구 문명과 그 의미에 있어 중요한 많은 것들 중에서는 처음이라는 것입니다. 우선 기원전 5세기 아테네에서는 우리가 볼 수 있을 만큼 순수한 형태로 민주주의가 발전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이후에 달성된 것보다 아니면 오늘날의 민주주의보다 아테네의 민주주의가 훨씬 더 순수한 형태의 민주주의였습니다. 아테네는 정치 철학을 포함한 철학을 인류에게 남겨주었고 이후 최소 1000년 동안 새로운 철학적인 논의는 없었습니다. 아테네는 우리에게 세계 최초의 체계적으로 기록된 역사를 남겨주었습니다. 아테네는 의학 및 과학 지식을 체계화했으며 처음으로 경험적 관찰로부터의 일반화에 기반하여 의학 및 과학 기술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아테네는 최초의 서정시와 코미디와 비극을 남겨주었습니다. 또한 아테네는 우리에게 최초의 자연주의 예술을 남겼습니다. 아테네는 건축의 원리와 규범을 단독으로 발명했고 이것들은 모두 서구의 기술자들이 다음 2500년 동안 배우고 따랐던 것입니다. 이러한 업적은 그 이후로 수세기 동안 유럽인의 삶의 중심 부분을 형성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개별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들이 모여 하나의 전체를 형성했고 전체는 독특하고 특별했습니다. 예를 들면 민주주의는 사람들이 자신의 독립적인 판단에 자신감을 갖고 따라서 자신의 운명을 통제할 권리를 요구하는 곳에서만 성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프로타고라스, 히포크라테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사상가들은 자유롭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설득해야 하는 비판적인 논쟁의 분위기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이는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와 비판적 사고에 대한 요구가 예술에 대한 자체적인 공급을 가져왔는데 극작가들은 독립적인 판단을 하는 청중이 없이 그리고 조각가는 자신의 조각 작품을 관람할 관람객이 없이는 기능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누적적으로 발생했고 하나의 성취가 다른 성취를 자극했습니다. 당시의 아테네인들은 한 분야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아테네인들의 놀라운 성취에 대해 그 당시에 다른 그리스의 도시국가는 아테네와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아테네인들은 신들이 그들에게 특히 관대했으며 아테네인들이 그리스에서 가장 좋은 모든 것을 구현했다고 믿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역사학자인 투키디데스는 아테네인들을 그리스인의 그리스인이라는 의미인 헬라스의 헬라스라고 불렀습니다. 당시의 희극 시인 리시포스도 아테네의 특별함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당신이 아테네를 보지 못했다면 당신은 멍청이일 테고 그걸 보고도 충격받지 않았다면 당신은 바보일 것입니다. 이러한 아테네만의 특별함은 아테네에 많은 관광객들을 끌어들였습니다. 유명 시인 혹은 역사가들 뿐만 아니라 외국의 외교관들이 아테네를 방문했습니다. 또한 아테네는 모든 그리스를 위한 교육기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아테네는 그리스의 도시국가 중에 가장 부유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아테네가 처한 물리적, 사회 경제적 환경에서 원인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은 왜 이탈리아의 르네상스처럼 이후에 아테네는 이 시기와 동일한 성과를 얻지 못했는지에 대해 설명을 해야 합니다.
우선 우리는 그리스인들이 정확히 무엇을 성취했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 도시국가들에 대한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지루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들이 성취한 것의 본질을 알 필요는 있습니다. 여러분이 서양 철학에 관심이 있다면 가장 처음 시작하는 내용은 그리스 시대의 철학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 특히 아테네의 업적은 철학에서 최초이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입니다. 그리스 문명 이전에 이집트 문명과 같은 초기 문명이 존재했지만 차이점이 분명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기술을 개발할 수 있었지만 시행착오로 작동하는 데 만족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인들은 왜? 라고 물었고 이는 즉시 일반화로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 진리나 지식을 추구했으며 이것을 지식에 대한 사랑이라는 그들 자신의 단어 필로소피아로 구현했습니다. 그리스의 철학자들은 기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연계에서 행동의 구성요소와 원칙은 무엇인가? 올바른 삶의 방식은 무엇인가? 좋은 논증으로 간주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어떻게 아는가? 철학이라는 것의 발전, 혁명이라고 지칭되는 것은 우리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보다 앞선 시대인 기원전 5세기 초부터 발생했으며 소아시아 서해안의 이오니아 지역의 그리스 도시인 밀레토스의 철학자이자 시민인 탈레스, 아낙시만드로스, 아낙시메네스의 업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 후 아테네가 중심이 되었을 때조차도 주목할 만한 사실은 많은 철학자들이 아테네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유명한 집단인 소피스트들은 거의 모두 외국인이었습니다. 이후에 모든 서구사회는 소피스트들에게 가장 큰 빚을 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빚이란 그들은 우리에게 여러 철학적인 지혜들을 남겼습니다. 예를 들면 모든 문제에는 양면이 있다는 개념, 그리고 소피스트 프로토고러스는 오늘날의 불가지론에 해당하는 주장을 했습니다. 나는 신들의 존재와 부재에 대해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존재하는 것, 존재하지 않는 것, 그 모든 것의 척도이다 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소피스트들은 합리주의 서구 문화의 시작을 대표합니다. 그들은 자기 관찰과 자기 비판, 그리고 교리, 신화, 전통 및 관습에 대해서도 비판적이었습니다. 소피스트들의 영향력은 엄청났습니다. 소피스트들은 과학적 진리, 윤리적 기준 및 종교적 신조가 역사적으로 조건화되어 있다는 개념을 발견했습니다. 소피스트들은 계몽된 자기 이익과 윤리적 상대주의라는 입장을 반영한 최초의 공리주의자였습니다. 그들의 개인주의적이고 진취적인 사상은 이후에 르네상스와 과학혁명, 18세기의 계몽주의, 19세기의 유물론에 영향을 미쳤고 또한 근대 서구 사회의 개인주의의 발전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러나 소피스트들에 대해 당시의 아테네의 보수주의자들은 반감을 가졌습니다. 소피스트들의 등장 이전에 그리스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는 신들이 안정된 세상을 보호하고 통치했습니다. 그러한 질서 속에서 사람들은 안정된 삶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수주의자들의 반감에도 소피스트들은 살아남았고 그 기존의 질서를 끝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사람들은 소피스트의 승리를 폴리스의 붕괴로 간주했고 다른 이들은 소피스트의 승리를 폴리스의 해방으로 간주했지만 분명한 것은 아테네가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종교적 믿음뿐만 아니라 연극, 조각 및 도자기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소크라테스가 등장했습니다. 그는 시민들에게 동료 시민들을 자극하고 쏘는 잔소리꾼이 되라고 요청했습니다. 거리를 걷고 아테네인 동료를 끊임없이 신문하여 청중들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역설적인 것은 소크라테스는 폴리스의 단결을 위협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던 소피스트의 상대주의와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폴리스는 소크라테스를 사형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소크라테스가 아테네 민주주의의 평등주의적 기반을 공격했기 때문에 소크라테스를 위험하다고 간주했고 그를 사형시켰습니다. 그 결과로 개인주의는 합법적이 되었고 철학적인 입장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소크라테스를 따랐던 플라톤은 반동적이었고 옛 폴리스의 결속을 상기시켰습니다. 플라톤의 유명한 저서 법률에 묘사된 이상적인 도시 마그네시아는 개인이 엄격한 사회적인 요구에 완전히 복종하는 완전히 즐거움이 없는 장소입니다. 마그네시아에서는 국가에 의한 토지의 균등 분배를 통해 주민들 간의 비슷한 경제 수준을 유지하며 종교는 지극히 단순해집니다. 민주주의와 과두제의 혼합 정체를 띠며 외부와의 왕래는 엄격히 제한됩니다. 국가는 360인 의회가 만든 법에 의해서 통치되며 남녀 간의 제도적인 차별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수면 시간을 최소화하는 시간표를 토대로 엄격한 정신적, 윤리적, 신체적 통제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 마그네시아의 무서운 목표는 소수의 우수한 입법자가 운영하는 하나의 정신의 사회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칼 포퍼는 플라톤을 최초의 전체주의 사상가라고 명명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플라톤이 이 책을 통해 표현하고자 한 바는 소피스트들로 인해 야기된 그리스의 개인주의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인주의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것처럼 대부분 비아테네인이었던 소피스트들이 민주주의, 철학, 역사와 과학을 발명하는 동안에 나머지 아테네인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비극과 희극을 만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익명의 도시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